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 인터뷰 보고서를 발표하게 된 김세원입니다. 어, 이번 발표는 미얀마와 타지키스탄 두 유학생의 문화 적응 경험 비교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적응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A는 애플씨고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한국 거주 기간은 7개월이고 2025년 9월에 왔습니다. 인터뷰 방법은 대면 방식으로 하였고, 그리고 어, 한국 유학 한국으로 유학 오는 미얀마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문화 인식을 탐구하고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 B씨는 타지키스탄에서 온 류씨이고요. 거주 기간은 2년 5개월입니다. 2024년 1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문화, 언어적인 차이가 큰 국가로 적응 과정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A씨와 B씨의 체류 기간, 그리고 문화적 거리에 따라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입니다. 어, 일단 A씨는 여름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더운 날씨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사계절 내내 더운 기후이긴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특히나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초기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국의 발달된 교통,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의 생활 문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친절함과 협력적인 모습에도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로 대학교 과제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모르는 것은 도와주는 등의 모습이 좋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상자 B씨는 겨울에 한국에 처음 왔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혼밥 문화와 1인 가구 문화가 낯설고 인상 깊었다고 하고 또 타지키스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문화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우선 대가족 문화이고 가족,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혼자 먹는 문화가 매우 낯설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생활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인식을 하였고 B씨는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치관 충돌 경험입니다. 우선 대상자 A씨는 미얀마와는 다르게 발달된 교통과 결제 시스템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 구조와 시스템이 미얀마와 달라서 어려웠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아직 대부분 서면으로 신청을 하거나 과제도 직접 교수님께 제출하고 출석도 교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호명해서 확인하는 방식인데 한국 학교를 처음 왔을 때에는 전반적인 수업과 과제 제출, 출석 등 모든 것이 어플이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의 도움으로 3개월 후에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앱 기반 출석이나
과제 제출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댓말과 호칭 체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조직 내에 윗사람이 친분이 쌓였을 경우에는 편하게 소통을 하는데 한국은 호칭과 존대를 써야 하고 상황에 따른 대화법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상자 B씨는 한국인의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돌려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간접적인 대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을 했을 때 듣는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생활제도 중심에서 충돌을 느꼈고 B씨는 가치나 의사소통 중심에서 충돌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용과 적응 극복 과정인데요. 대상자 A씨는 7개월이 지난 지금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었고 현재는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그 일을 오히려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편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댓말과 호칭 문화는 여전히 어려워하고 적응 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상자 B는 혼밥 문화가 낯설었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자신도 때에 따라서 혼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은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대화 방식임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이러한 표현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수용 중심의 단계에 있고 B씨는 적극적인 통합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국 문화에 대한 시각 변화입니다. 대상자 A씨는 한국의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배달 시스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미얀마에서도 한국처럼 빨리 좋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미얀마 자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러한 좋은 문화를 긍정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B씨는 혼밥 문화에 대해서 여전히 낯설지만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간접 표현은 이를 이해를 한 뒤에 자신의 문화와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표현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두 명의 모국에 대한 시각은 단순하게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서로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리의 문화 적응 유형에 따른 분석입니다. 베리의 문화 적응 이론은 이전에 우리가 수업에서 배웠듯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나눕니다. 두 인터뷰 대상자를 분석해 본 결과 두 대상자 모두 자국 문화를 유지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같은 통합이라도 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부분적 통합 단계로 자국 문화를 유지하면서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단계에 있고, 행동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칭이나 존대 등 언어 문화나 위계 문화는 아직 적응 단계이므로 부분적 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B씨는 A씨보다 발전된 완전한 통합 단계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자국 문화를 유지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고 또 실생활에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는 상호 문화 감수성이 A씨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두 대상자는 모두 자문화를 유지를 하고 한국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적응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넷의 이론에 따른 분석입니다. 베넷의 이론은 자문화 중심 단계인 부정 방어 최소화,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 단계인 수용, 적응, 통합 단계가 있습니다. 대상자 A씨는 한국의 발달된 시스템은 편리하다고 인식을 하고 미얀마와의 생활 방식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국도 한국 시스템처럼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수용 단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계 호칭 문화에서는 아직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적응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활용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수용 초기 단계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대상자 B씨는 문화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상황에 따라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적응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졌습니다. 초기에는 혼밥 문화가 외로워 보이고 한국 사람들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자문화 중심적이었지만 이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행동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 수용 단계를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표현 방식이 다를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실생활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B는 문화 차이를 단순하게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의사소통에서 전략적으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적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수용 단계, B씨는 적응 단계에 해당하고 상호 문화 감수성 발달 수준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기 거주 학습자의 경우에는 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교통, 존댓말 등의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 교육으로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 교통 결제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어 문화 교육으로는 기본 존댓말 체계와 함께 호칭의 규칙 설명이나 다양한 예시를 소개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주고 각종 시스템, 교통수단 이용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게임 등을 통해서 이러한 순서를 맞춰보는 활동을 통해 쉽게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갈등을 실제로 겪었던 선배의 도움을 직접 받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장기 거주 학습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상대나 관계,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능력을 다양한 상황 기반 역할극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또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습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하거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두세 가지 표현 전략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등 실제 경험들을 취합을 하고 학습자 서로가 피드백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 상황을 대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적별 맞춤 교육입니다. A씨 미얀마 학습자는 학교 시스템, 앱 기반 출석 아니면 과제, 키오스크, 카드 결제 등 이러한 사용의 어려움과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그리고 존대 호칭 체계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생활 문화와 기초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선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가장 빠른 방법은 A씨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알려주는 방식과 동료 간의 협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씨 타지키스탄 학습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표현 문화임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른 언어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화적 의미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기반 역할극을 통해서 거절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인의 배려와 체념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 자국과 한국의 다른 표현 방식을 비교하면서 토론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 전공자로서 느낀 점은 문화 수용 방식이 학습자의 한국 체류 기간과 자국 문화의 배경에 따라 매우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국가가 다른 2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각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수용은 학습자의 체류 기간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적응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은 단순히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문화적인 배경과 경험을 반영하면서 단기, 장기 체류자와 국적에 따른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화 교육이 학습자의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문화 적응은 학습자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니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적인 차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역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존중하고 그리고 유연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조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인지를 하고 문화 교육의 역할을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생활 경험을 통한 문화 인식 변화 연구, 외국인 학습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주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는 한국 생활 경험을 통한 문화 인식 변화 연구, 외국인 학습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한 석사 3학기 기여해봐 마뷰다라고 합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실제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지, 문화적 가치관 충돌 경험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과정에서 문화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대상입니다. 본 연구에는 2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자 1은 한국에 2년째 거주 중인 20대 대학생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출신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참여자 2는 한국에서 1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여행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30대 학습자입니다. 먼저 참여자 1의 인상 깊었던 점입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생활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매우 편리하다고 느꼈고 편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가치관 충돌 및 어려움입니다. 한국 문화 중 일부는 자신의 가치관과 달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위기, 그리고 한국인들의 성격이 처음에는 거리감 있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점차 극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면서 점점 적응하게 되었고 마음이 편해지며 친구도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MT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과 더 가까워졌고 이 과정에서 문화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문화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예의와 규범을 배우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모국 문화에서의 정과 서로 챙겨주는 문화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여자 2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자 2는 한국인들이 대화를 매우 많이 하는 문화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화가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보면 캐나다에서는 말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말하는 편이 되었고 주로 듣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치관 충돌 경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스캔들로 인해 벗기가 어려운 분위기를 보며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문화 인식 변화입니다. 한국 경험을 통해 캐나다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반면에 한국은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 유지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자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저희 경험입니다. 저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에는 비교적 쉽게 적응했습니다. 그거는 역시 제 성격이 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칙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한국 생활은 저에게 변환과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두 참여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험 초점 차이입니다. 참여자 1은 인간관계 중심 경험을 했고 참여자 2는 사회 규범 중심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 인식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은 경험, 적응, 관계, 형성의 과정을 보였고 참여자 2는 관찰, 비교, 이해의 과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저기에는 문화 충돌을 경험했고 점차 이해와 수용으로 나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DMIS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 적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자의 인식, 그 다음은 문화 충돌 경험, 세 번째는 점진적 이해, 그리고 마지막은 수용 단계에 도달입니다. 참여자 1은 인간관계 적응 과정을 통해, 참여자 2는 규범 이해 과정을 통해 이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고맥락과 저맥락 문화 비교입니다. 타지키스탄과 한국은 고맥락 문화로 관계 중심이며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과 반대 문화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저맥락 문화로 개인 중심이며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교해보면 한국과 타지키스탄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규범과 질서가 더 강하고 한국과 캐나다는 의사소통 방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신 슬라이드는 상호 문화성입니다. 상호 문화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특징은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며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적용을 보면 참여자 1은 관계 경험을 통해 문화를 이해했고 참여자 2는 비교를 통해 문화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다 듣고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문화가 더 좋은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는데 한국은 관계 중심이며 질서와 규범을 강조하고 사회 안정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관계 중심이며 가족과 정을 강조하고 인간적 유대가 강합니다. 캐나다는 개인 중심이며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밀턴 베넷 학사 말씀한 것처럼 문화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수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문화 경험은 충돌, 이해, 수용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화는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 있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간의 석사 3학기 김디드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간의 국내 거주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 문화 수용 특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자에는 은하로 한국에 약 6개월 정도를 거주하고 있으며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반면 대상자 B는 나범으로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내 생활을 속규범을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인터뷰는 자택에서 진행되었으며 각각 약 10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두 대상자는 동일한 내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 내 기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 내 적응 내 양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를 통해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의 적응 내 과정과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대상자들과 같은 내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상호의 작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네, 다음에는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 내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경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거리나 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깔끔하고 실현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네뿐만 아니라 남성네들 역시 내 가벼운 내 화장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외모 내 관리에 맞는 신경을 쓰는 내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외모 관리가 주로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남성이나 중장년층은 특히 내 공공장소에서 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었던 베트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외모 관리가 단순한 미적 내 추구를 넘어 자기 표현의 한 방식이자 사회적 내 관계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사회적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면 대상자 B는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매우 세밀하고 엄격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며 관련 규정 역시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정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고 일부 폐기물 처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 비교적 유연하고 별도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베트남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초기에는 다소 적응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단순한 관리 방식을 넘어 공동체의 의식과 개인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활의 환경이 더욱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되며 공통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회 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문화적 갈등과 저항 경험입니다. 대상자는 한국에 와서 생활을 시작한 초반에는 외모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는데 그동안 그런 모습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니저로부터 다음에는 조금 더 밝고 단정한 인상을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접 적인 지적은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스스로의 내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하는 환경에서 외모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는 외모가 단순한 개인 취향을 넘어 타인에게 주는 인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미기어적 자유로운 편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모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B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꽤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장난 낡은 냉장고를 버리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처럼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대형 가전 제품을 함부로 내버릴 수 없고 미리 신고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으며 수거의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소 불편해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규정들이 단순히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가 비교적 간단한 베트남과 비교하며
비교하면 한국은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에는 극복의 방법과 현재 생각입니다. 대상자의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꽤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단정하게 옷을 입거나 가벼운 화장을 하는 등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 적응하는 과정에 있으며 때로는 외모 기준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의 관리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예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도 나만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B는 한국에서 오랜 시간에 생활하다 보니 분리수거 시스템에 완전히 익숙해져 이제는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내 방법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리수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장기적인 생활은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모국 문화에 대한 시각 변화 내용입니다. 대상자에는 한국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내주고 예의를 나타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한국에 온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았고 때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의 베트남 문화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 문화의 장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나에게 익숙한 방식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자 B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접한 이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 처리 습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분리수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방식을 경험하면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의 관점이 변화했으며 한국의 관리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론적 내 분석 및 내 고찰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리의 문화 내 접근 이론에서 통합은 모국 내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두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두 대상자 모두 통합 내 유형에 해당하지만 접근의 단계와 깊이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먼저 대상자 A의 경우입니다. A는 한국 사회의 외모 문화를 경험하면서 초기에는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지만 이후 점차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일부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문화의 자유로운 외모 인식을 유지하면서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A는 현재 적응이 진행 중인 통합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문화 감수성 또한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B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초기에는 혼란과 불편을 경험하였으나 장기간 생활을 통해 이를 완전히 수용하고 이상적인 습관으로 내면화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공동체 책임이라는 가치까지 수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B는 행동뿐만 아니라 인식과 가치까지 변화한 통합의 안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대상자 모두 동일한 접근 유형에 속하지만 문화의 충격 이후의 변화 수준과 접근의 깊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계 교육을 위한 시사점 내용입니다. 단기 체류 학습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 충격을 느낄 수 있다는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외모 관리나 생활 속 규범과 같은 부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 접근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 체류 학습자에게는 보다 심화된 수준의 문화 이해가 요구됩니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스스로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문화적 변화를 성찰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학습자의 경우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생활 방식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체계적인 규칙 준수와 같은 부분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실제 상황과 연결된 학습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의 차이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두 문화를 비교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뷰 성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 과정을 통해 문화 내 적응이 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 거주 기간과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대상자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과 오랜 기간에 거주한 사람 사이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모 관리나 쓰레기 처리 방식과의 같은 일상생활에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도 문화 내 충격을 유발하고 학습자의 내 접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교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의 환경을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학습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